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여론조사가 20% 미만까지 내려가는 아주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8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의 폭거에 당연히 맞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당과 용산에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네. 공책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네.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솔직하고 뭐 소상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의원께서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단순하게 당 대표의 뜻이 맞다, 이런 개념보다는 국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이 자체가 여론조사가 심각하게 나온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뭔가 좀 결단 있는 사과 멘트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이 운영이 나와서는 임기 반환점 이후, 그러니까 11월 말쯤 입장 표명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시점상으로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한 의원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단순하게 언제라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용산에서도 정리가, 어차피 정진석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리해서 발표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도 지난 보궐선거 때 공관위에서의 어떤 행동,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갖다 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어떤 녹음 파일에서는 공관위에서 받았다라는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의원께서 그거 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당시에 부위원장께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아시는지, 혹은 부위원장께서 혹시 대통령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당시에 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장은 정진석 위원장이 있었고, 제가 사무총장일 때 부위원장을 했고, 네.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 하고 제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연직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누가 했겠느냐 이랬을 때, 일단 저는 뭐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여러 언론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이 의심할 수 있겠는데, 그 특정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다 이렇게 딱 묻박는 것도 뭐 우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상현 의원만. 인정된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지금 공관위에서 어쨌든 어제 그 김영선 의원 기자회견도 보셨을 텐데, 본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 등등에게 본인의 공천을 요청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의원님도 당시 공관위원, 부위원장으로서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전혀 어떤 외압이나 이걸 받은 적도 없고, 예. 또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공관위에서 결정할 때 제3자가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 아침부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빠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그리고 공관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총체적인 쇄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당이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궁금하지만 한 대표도 궁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진상규명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 녹음 파일, 네. 뭐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 뭐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식의 대화가 네. 얼마 동안 어떻게 지속돼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사실은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대응을 하든 요구할 건 요구하든 아니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든 뭐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네. 사실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일단 사실과 다른 걸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육성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억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축소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한 대표가 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오늘 저 발언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적어도 기억이 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게 아까 한 대표가 얘기한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솔직하고 과감한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취임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선 이후인 거죠. 경선 이후에 이제 5월 9일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경선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깨지긴 했으나 일단 취임 이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다른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은 아닌데다가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경선 이후까지 취임 이후까지 뭐 연락을 했다라고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당 내 기류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는 당내 화합과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으니까